자, 이 책 펴고 이제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자,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15번부터 19번까지 답 한번 빨리 맞춰보자. 자, 15번 답은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 그 다음에 16번 1의 세제곱근 아까 했었죠? 1이랑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개 다 구해줘야 되고.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을 인수분해가지고 근의 공식 써서 풀면 되겠죠? 인수분해가지고. 그럼 근이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에 1 더하기 루트 3i 이렇게 세 개 나옵니다. 자, 이거 다 풀었나요? 다시 한번 보면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는 이런 x값을 구하는 거니까 x세제곱 더하기 8은 0 얘를 풀면 되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x 더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요걸 풀면 되고 그래서 이 녀석은 0의 근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녀석은 0의 근이 요렇게 두 개 나와요. 네, 이렇게 이제 세 개 나온다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아까 했었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4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56의 4제곱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주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4i 마이너스 4i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세제곱근은 3개, 4제곱근 4개 이런 식으로 근이 몇 제곱근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똑같이 맞춰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표기법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제곱수가 아닌 걸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7의 제곱근이다. 그럼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7의 제곱근 7의 제곱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7의 제곱근은 우리가 루트 7이라는 비율을 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제곱해서 7이 되는 거.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개 적어준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럼 3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해봅시다. 3의 세제곱근. 자, 3의 세제곱근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x 세제곱이 3이 되는 요런 녀석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 이런 녀석을 생각해줄 수 있을 텐데 이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아까 전에 1의 세제곱근 했잖아요. 그죠? 1의 세제곱근을 했는데 1의 세제곱근을 했을 때 이제 x 세제곱이 1이 되는 x값을 인수분해해서 찾았어. 인수분해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x값이 1이거나 또는 x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또는 x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고. x세제곱이 1이 된 녀석을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1의 교점 x좌표로 생각해봅시다. 교점 x좌표로 생각해주면은 자, 우리 아까 전에 그려봤듯이 y는 x세제곱이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는 거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 자, 여기에다가 y는 1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여기 한 개밖에 없잖아. 그치? 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교점의 x좌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실근밖에 없어요. 요 허근은 우리가 여기서 표현이 안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x축과 y축을 그렸을 때는 x축도 실수값만 나오고 y축도 실수값만 나와. 이 허수값들이 여기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x는 1이 여기 찍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x세제곱은 3이라는 녀석을 똑같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얘도 우리가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랑 y는 3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라는 생각해서 실제로 실근이 뭔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야. 실근이 뭔지를 찾아보면은 자,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는 아까 그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에다 이제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교점이 이제 여기서 생기죠. 자,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실수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실수값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표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기합니다. 세제곱근 3 이렇게 써줘요. 세제곱근 3.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기호 앞에 숫자를 이렇게 작게 3을 써준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세제곱근이라는 뜻이에요. 세제곱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세제곱근 3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3번 곱해서 3이 된 숫자 중에 실수값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만약에 뭐 이런 거
7의 4제곱근이다. 7의 4제곱근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얘는 x를 4번 곱했을 때 7이 되는 그런 x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 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우리 이거 몇 번 문제야? 18번 문제 한번 보죠. 18번 문제. 우리가 16의 4제곱근 아까 풀었잖아.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 그럼 x를 4번 곱했을 때 16이 되는 숫자고, 이거 구해봤더니 x값이 뭐 2랑 마이너스 2랑 2i랑 마이너스 2i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실수는 요 2랑 마이너스 2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실수 2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y는 x 4제곱의 그래프랑 y는 16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x좌표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교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은, 자, y는 x 4제곱의 그래프 우리 아까 그려봤어. 어떻게 그려져? 포물선이랑 비스무리하게 그려지는데 좀 더 폭이 좋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에 y는 16이라는 이런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거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했을 때 얘는 여기 플러스 2랑 마이너스 이렇게 2개가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된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2를 넣으면 여기 16이 나오잖아요. 2 넣어도 16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어도 16 나오고 이런 뜻이지. 예. 요렇게 이제 실수값이 이렇게 2개가 나온 거야. 허수는 여기 표현이 돼 안 돼? 안 돼요. 허수는 우리 그래프상에 표현이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x4제곱은 7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은 y는 x4제곱의 그래프랑 y는 7의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y는 x4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아까 전에 했듯이 이렇게 포물선이랑 비슷한데 폭이 좀 더 좁은 거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y는 7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겨. 이렇게 2개가 생기는데, 그럼 이 녀석의 좌표에 해당되는 숫자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면은 4번 곱해서 7이 되는 거니까 얘를 4제곱근 7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똑같은 숫자인데 음수값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의 4제곱근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n제곱근 a다, n제곱근 a다라고 해주면은 이 n제곱근은 숫자 앞에 몇 제곱근 붙은 건 이건 기호 이름이라 그랬지. 기호 이름. 이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야? n제곱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루트 앞에 여기 작게 n이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표현해주고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n제곱근 a의 뜻은 뭐예요? 이 숫자를 실질적으로 내가 n번을 곱하면 뭐가 된다? a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은 n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n제곱근 a라고 읽고요. 실제로 이 n제곱근 a라는 숫자를 내가 n번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a가 나오는 요런 녀석이에요. 요런 녀석 중에서 실수값 중에서도 양수인 값 요걸 이제 뜻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게 책에 지금 없거든. 중요한 내용인데 책에 없어요. 위에다 적어 놓읍시다. 위에다가 적어 놓읍시다. 자, 요거를 뭐라고 읽다? n제곱근 a라고 읽다. 그리고 이런 숫자는 실질적으로 내가 n번을 똑같이 곱해주면 뭐가 나와? n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a의 n제곱근을 계산했을 때 이제 n이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그 제곱근의 개수가 이제 정해지는데 4제곱근이면 4개 나오고 5제곱근이면 5개 나오고 3제곱근이면 3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실수인 것만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실수인 건데 우리가 아까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실제로 그래프의 교점은 실수인 것만 나오는 거죠. 허수인 건 그래프의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어떤 수를 n번 곱했을 때 a인 숫자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요 식을 만족하는 x 중 실수인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줄 건가 하니까 총 6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6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되냐면 얘를 이제 표를 그려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자. 일단은 여기 이제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요걸 기준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a 값이 양수냐, a 값이 0이냐, a 값이 음수냐 요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줄 건데 자, 먼저 n이 짝수면서 a가 양수인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n이 짝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초록색으로 그릴까? y는 x의 n제곱인데 n이 짝수면 2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우리가 요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거냐면 실수인 것만 찾는 거니까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함수의 교점을 생각해 줄 거야. 교점을 생각해 줄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n이 짝수면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고요. a가 양수면은 상수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 초록색은 얘를 그릴 거고 주황색으로 얘를 그릴 거야. 자, 그럼 만나는 교점이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 아니까 여기 2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2개가 나오게 되는데 요때 요 값이 각각 뭐가 되냐면 얘는 n제곱근 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의 n제곱근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2개. 네, 2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정확하게 0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자,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역시 이제 포물선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스무리하게 그려지는데 상수함수 y는 a가 0이니까 이번엔 상수가 여기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딱 어디 나오는 거 하니까 여기 하나 나오죠. 그죠? 이땐 0이에요. 0. 그러니까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0이 나오는 그런 x값은 0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0 한 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얘는 이제 y는 x의 n승 그래프랑 y는 a의 그래프인데 a가 음수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초록색과 주황색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때는 그래서 실수값은 절대 없어요. 얘는 실수값은 빵개가 나온다. 0개가 나와요. 0개.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자, n이 홀수면은 y는 x의 n제곱 그래프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 그려져요?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가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제 y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어디다 붙던지 간에 무조건 만나는 점은 몇 개가 생겨? 한 개가 생기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만나는 점 무조건 이렇게 한 개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얘는 무조건 세 경우 모두 다 세제곱근 또는 오제곱근 이런 식으로 n제곱근 요 n이 홀수일 때는 실수인 게 무조건 몇 개씩만 생긴다? 한 개씩만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때 요 교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그냥 n제곱근 a예요. 얘도 n제곱근 a고 얘는 그냥 0이죠. 예, 여기도 n제곱근 a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9 붙여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볼게.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얘는 얼마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숫자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얘는 이 세제곱근 여기가 홀수일 때는 요 제곱근 안에 음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왜?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는 살아남거든.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런 거는 실수예요. 이런 건 실수입니다. 이런 건 실수예요. 하지만 4제곱근 마이너스 16 이런 건 실수가 아니야. 왜? 4번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건 허수예요.
그런 거 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되는 음수가 들어갔을 때도 실수가 되는 녀석은 뭐야?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이 세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또는 5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이런 것들은 다 실수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마이너스 2 5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면 마이너스 남고 1을 5번 곱하면 32니까 5제곱근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2라는 실수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해돼요?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실제로 찍혀 있는 게 여기 음수 부분이긴 한데 a 자체가 음수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 음수가 되죠. 여기가 실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표기법이 똑같아요. 그냥 n제곱 a로 이렇게 둘 다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여러분들 그 9페이지 위에 이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데 선생님이 걔를 이제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표를 정리해 놓은 건데 이 표를 보고요 잘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게 밑에 그 바로 밑에 개념 코어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개념 코어에 보면은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자 n은 뭐가 중요한 거야? 자 요거 잘 봐야 돼. n은 뭐가 중요한 거야? n제곱근 했을 때 n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짝수냐 홀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갈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에 해당되는 녀석은 뭐가 중요한 거야?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개수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여기 N 짝수일 때, 홀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영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6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정리된 게 그 개념 코어에 있는 간단한 그 표가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니까 별표 10개 쳐놓고 잘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고요. 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조금 만들 수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 거는 여러분들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웬간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10페이지는 선생님 숙제로 줄게요. 10페이지는 숙제로 줄 테니까 숙제를 한번 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오늘 개념 3번 거듭제분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자, 요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요 n제곱근이라는 녀석 있잖아. 이 n제곱근에 대한 어떤 공식들인데 이거를 이제 유도를 좀 해야 되지만 유도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일단 합시다. 실제로 뭐 유도하는 과정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그 분반 됐을 때 좀 이제 상위반은 선생님이 이거 한번 설명해 줄 건데 굳이 몰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4가지의 공식이 5가지의 공식이 거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뭔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비슷해. 자, 한번 봅시다. 먼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은 얘는 n제곱근 합쳐가지고 n제곱근 ab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어요. n제곱근 ab. 자, 요거는 우리가 루트로 배웠을 때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어떻게 돼요? 루트 ab가 되죠, 그죠? 요거랑 이제 똑같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단 이 공식들은 언제 먹힐 거냐면 a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먹혀. 음수는 허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허수는 우리 생각 안 할 거야. 허수는 생각 이제 안 할 거고 실수일 때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루트 안이 무조건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요거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제곱근인데 여기 숫자가 없으면은 여기는 숫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우리가 루트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운 게 n제곱근이라는 말을 배웠잖아. 그치? 근데 루트 앞에 여기 숫자가 3이 있으면 세제곱근이고 4가 있으면 4제곱근이고 그런데 숫자가 없으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소연아, 숫자가 없으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2예요. 2. 제곱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2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워낙 자주 쓰는 거라서 2를 생략해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루트 a라고 하면은 요 루트 앞에 여기 숫자가 뭐가 생략되는 거다? 2가 생략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n이 2일 때는 굳이 안 써요. 알겠죠? n이 2일 때는 안 씁니다. 3 이상일 때부터만 쓰고 이 앞에 숫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생략되는 거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가끔 이제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숫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은 제곱근의 성질이랑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거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자 2번 성질은 보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눌 때에도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n제곱근을 내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b분의 a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비슷한 성질을 루트 b분의 루트 a를 루트 합쳐서 루트 b분의 a로 쓴다. 요걸 이제 중3 때 배웠죠. 그죠? 요거랑 똑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봐야 되는데 루트 a를 얘를 통째로 n번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를 n번을 곱하면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a를 n번 곱한 거랑 a를 먼저 n번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n제곱근을 씌운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에 있는 m이 요 루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 언제? 양수일 때만. 음수일 때는 이거 안 먹혀. 음수일 때 안 먹혀요. 조심해야 된다. 이 음수일 때가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4제곱근 a 4제곱근 마이너스 2에 6제곱을 하자. 6제곱을 하자. 이렇게 쓰면은 얘는 요거랑 같냐? 아니에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건 이렇게 못 씁니다. 왜? 루트한이 음수거든. 루트한이 음수면은 4제곱근의 음수인데 얘가 실수로 나왔나? 실수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얘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음수일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언제만?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양수일 때만.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무슨 공식이냐면은 이제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겹치는 거야. m제곱근의 그 안에 다시 n제곱근의 a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뭐랑 같냐면은 그 mn을 곱해가지고 mn 제곱근 a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습니다. n 곱하기 n 제곱근 해가지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어떤 공식이 있는 거 아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밖에 있니까 np제곱근 a에 np제곱하면은 요 똑같이 p를 없애가지고 a n제곱근에 a의 n제곱근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다. 요런 공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은 우리가 제곱근에서 배웠던 성질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그대로 외워주면 되는데 이 3번, 4번, 5번이 이제 좀 새로 배우는 녀석들이라 약간 이제 공식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 녀석들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제곱 요 3번부터 한번 볼게. n제곱근 a를 x라고 치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x 이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야? x를 n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n제곱근 a의 뜻이 뭐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니까 그런 x 값은 실제로 그런 x를 n번 곱하면 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제곱법칙을 써가지고 x의 n제곱에 m제곱을 써봅시다. 그럼 얘는 a의 m제곱이랑 어때요? 같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지수법칙에 따르면 요 m과 n의 위치를 우리가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m과 n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지? 그래서 x의 m제곱 전체 n제곱이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n번 곱해서 am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럼 x의 m제곱은 뭐가 되겠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요 x의 정체가 뭐였어? 처음에 n제곱근 a였거든. 따라서 n제곱근 a를 통째로 n번 곱한 거는 결국 n제곱근 a의 m제곱이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 공식만 외워도 돼요. 공식만 외워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m이 요 루트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도 값은 똑같다라는 얘기야. 값은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명은 한번 써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공식이 증명이 되겠어요. 3번 공식이 증명. 그래서 뭐 증명을 일단 써두고 이걸 이해할 사람은 이해를 좀 하면 되고요. 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공식만 외워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로그를 가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해. 그래서 로그를 생각하면 좀 증명 과정을 이해해 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로그에서 우리가 진짜 증명을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 예. 자, 일단 3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 적었죠? 자, 그럼 이제 4번도 증명을 한번 해볼게. 공식을 적용시키는 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m제곱근의 n제곱근의 a 이 녀석을 내가 x라고 두고자. x라고 두고면은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n제곱근 a는 뭐가 되냐면은 x의 m제곱근이랑 똑같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 아까 여기서 요거 배웠잖아. 3번에서 바로 배운 거 응용을 해. 아니 3번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뭘 배웠어요? n제곱근 a를 통째로 n번을 곱해주면 얘는 a가 된다. 요걸 배웠잖아. 그죠? 네. 그래서 똑같아요. 얘를 양변에다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내가 m제곱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m제곱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여기 m제곱근이랑 m승이랑 이제 상쇄돼서 사라지면서 요 녀석만 남게 되겠죠. 이 녀석이 x의 m제곱이 되고요. 그럼 똑같은 과정을 한번 더 해보자. 자, 이 녀석의 양변에다가 또 똑같이 n승을 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 n제곱근의 n제곱이니까 a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수법칙 써주면 x의 mn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m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 x를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어? mn제곱근 a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요 x가 원래 이 녀석이었으니까 x자리에 이걸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이 뭐랑 똑같은 거다 결국은 요 mn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mn제곱근 a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4제곱근에 3제곱근에 2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얘는 4, 3 해가지고 12제곱근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세제곱근의 제곱근 6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어떻게 될까? 다율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건 얼마가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되지? 여기 숫자 뭐 적어줘야 돼? 다율아 집중해서 듣자. 지현아 이 숫자 뭐 적어줘야 돼? 에이. 선생님이 여기 앞에 아까 여기 숫자 없으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 아까 여기 숫자 없으면 2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단 말이야. 선생님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요. 자, 루트 앞에 숫자가 안 보이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제곱근이니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 2가 생략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뭐라고 적어줘야 돼? 6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 공식 적용하는 거 알겠지? 이런 거는 숫자가 보이니까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숫자가 안 보여. 여기 숫자 안 보이면 뭐가 생략되는 거다? 2가 생략되는 거다. 알겠죠? 네, 이 공식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요거 지우면 일단 적고 갑시다. 자, 요 4번 공식 증명이에요.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좀 적어 놓읍시다. 특히 요 2 있을 때 여러분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해두고. 다 적었죠? 다 적었습니까? 지워도 되나요? 선생님 다 적었어?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증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유형에 해당되는 거 한 문제씩 우리가 뽑아서 이제 좀 풀어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봅시다. 자, 5번. 자, MP 제곱근 A의 MP 제곱은 이게 이제 P가 똑같이 약분이 되면서 N과 N만 남다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 역시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녀석을 내가 X라고 일단 둬볼 거예요. 자, 이 녀석 X라고 둬봅시다. 자, 그럼 정의에 따라서 A의 MP 제곱근 A의 MP승을 양변에다 똑같이 MP승을 한번 해줄 거예요. 이렇게 MP승을 이런 식으로 양변에 똑같이 MP승을 해버리면은 요 MP제곱근의 MP승이니까 요 루트 안에 것만 남겠죠? 따라서 A의 MP제곱은 X의 MP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지수법칙을 써주면 A의 M제곱 전체의 P제곱이 얘는 X의 N제곱 전체의 P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P제곱 안쪽에 있는 것들끼리 똑같으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A의 M제곱이 X의 N제곱이 되면 될 거고, 그러면은 X는 뭐가 되겠어요?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X를 예로 놨는데, 그래서 MP 제곱근 X의 MP 제곱근이 뭐가 되냐면 N 제곱근 A의 왜 X가 아니고 A의 MP는 A의 M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예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6제곱근의 A의 4제곱이다 그러면은 얘 똑같이 2로 약분을 시켜주는 거야. 약분시킨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어요? 똑같이 2로 약분시켜주면은 세제곱근 A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비슷하게 6제곱근 B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3을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B가 되겠어요. 자, 2는 안 쓰니까 우리가 2는 생략했으니까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얘 2 되고 얘 1 되잖아. 그치? 예. 근데 2는 우리가 생략해서 주니까 이렇게 루트 B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저 루트 바깥쪽에 있는 요 숫자랑 루트 안쪽에 있는 요 지수가 약분이 되는 경우에는 약분시켜서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써먹을 땐 이렇게 써먹어주면 돼요.
적었습니까? 적었나? 자, 뭐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증명 과정 꼭 몰라도 우리는 실제로 문제 이제 계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이제 예제 문제 밑에 있는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정수 선생님, 네, 자 지우고 그럼. 자, 그럼 이제 11페이지 문제를 하나씩 좀 찝어서 연습 한번 해보자. 먼저 38번 문제 한번 볼까요? 38번. 38번. 자, 38번에 보면은 4제곱근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4제곱근 64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가 똑같이 4제곱근이잖아요. 그죠? 그럼 4제곱근 곱하기 4제곱근은 4제곱근을 합쳐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걸 이렇게 곱해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여기서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분의 1이라는 녀석은 4분의 1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4는 1을 몇 번 곱한 거죠? 64는 1을 6번 곱한 거죠. 얘는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지수법칙을 써주면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겠어? 8제곱이 돼버리겠지. 그죠? 제곱 곱하기 6제곱이니까 더해주면 8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루트 바깥쪽에도 숫자가 있고 루트 안쪽에도 숫자가 있는데 얘도 약분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약분시켜주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1이 된다는 얘기는 루트가 아예 사라진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1제곱근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건 루트를 아예 안 쓰겠다는 얘기야. 2제곱근은 그냥 루트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3제곱근 이상부터는 얘를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가 약분이 돼서 이제 여기는 1이고 여긴 2가 되니까 아 얘는 그냥 뭐가 되겠구나?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구나. 따라서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약분시켰는데 여기 루트 위에 여기 숫자 1이 되면 어떻게 된 거야? 루트 위에 여기 숫자 1이 되는 거는 루트가 아예 없어진다. 루트를 아예 안 쓰면 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네, 1이 된 건 루트가 아예 없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 그 전에 몇 번에 보내볼까? 다른 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보이니까 51번 문제 한번 볼까요? 51번 문제. 자, 5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10제곱근 7 전체 5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제곱근 7 전체 5제곱이 되는데, 자 일단 이 가로 바깥쪽에 5제곱이 있는 거는 우리 이 3번 공식에 의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m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10제곱근 7의 5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루트 밖에 있는 숫자랑 루트 안쪽에 있는 숫자가 약분이 되죠. 그죠? 2랑 1로 약분이 되니까 2가 있다는 얘기는 루트 앞에 숫자를 생각해서 써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7의 1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7만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10제곱근 7의 5제곱은 10제곱은 7의 전체 5제곱은 뭐랑 똑같다? 루트 7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 59번 문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59번. 자, 12제곱근 5의 8제곱 나누기 3제곱근 5의 5제곱.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얘를 생각해보면 얘는 12랑 8이 약분이 되지, 그치? 12랑 8이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세제곱근 5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예. 나누기 얘는 세제곱근 5의 5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세제곱근 나누기 세제곱근이니까 자 나누기는 뒤에 나눠진 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세제곱근분의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을 합세워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5의 5제곱분의 5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지수법칙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세제곱근의 5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얘는 세제곱근의 5의 세제곱분의 1은 5분의 1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세제곱 상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5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약분돼서 1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들에다가 지수법칙까지 써가지고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건데 여러분들 계산 연습이 이제 좀 짜잘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공식들 외우면서. 그래서 일단 집에서 공식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숙제는 베이직센 14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 수요일까지 베이직센 14페이지까지 이게 숙제가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뭐 연말이고 좀 뭐 세특도 써야 되고 축제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당분간은 부교재 숙제는 안 내줄 거야. 당분간 부교재 숙제는 1월 달부터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월 달까지 부교재 좀 챙겨두고요. 혹시 내가 좀 공부 좀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부교재 미리 좀 풀어두면 좋고 배울 때까지. 일단 베이직생이라도 충실하게 하셔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